꼬들이 고기 아닌데. Easy come and easy go. You're an unfading star, a gentle love, the kind that lifts you up, no matter how far apart. I guess you. 어머나. 엄마. 안녕하세요. 마음을 요리하는 힐링 부엌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저희 큰딸이 선물해준 무쇠 냄비 언박싱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육을 무수분으로 쪄서 겉절이랑 함께 곁들여 내보겠습니다. 저는 양념할 때 특별히 계량하지 않고 맛을 보면서 양념을 가감하는 편인데요. 최대한 더보기란에 정확한 레시피를 올려두도록 할 테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동안 일이 없을 때 너무나 마음이 불안해서 거의 도서관에 출근한 적이 있습니다. 책이라도 읽고 있어야 조금이라도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도서관에 갈 때마다 치열하게 공부하는 젊은 청년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곳은 새벽 시장을 방불케 하는 청년들의 또 다른 생존 현장이더군요. 살아남기 위해 공부에 내몰린 청년들의 구부정한 어깨와 등을 보면서 취준생 큰딸이 생각나 심장이 저릿해졌습니다. 12년 동안 대학이라는 목표를 향해 죽도록 공부해왔고 목표하던 대학에 들어왔는데 또 다른 최종 목적지인 좀 더 나은 직업을 갖기 위해 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또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해야만 하는 우리나라는 가히 공부지옥의 나라 맞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우리나라 초등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2231명을 대상으로 아동 행복지수를 조사했는데요. 87%의 청소년들 행복 수준이 하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후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부입니다. 통계를 살피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부모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자식들에게 공부를 많이 시키는 나라로 알려져 있죠. 어쩌다 우리는 이렇게 자녀들을 공부 전쟁으로 내몰게 되었을까요?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 2030 청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들로 이어지는 가족의 역동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인간이 느끼는 트라우마의 대표적인 사례로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트라우마를 이야기합니다. 홀로코스트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에 의해서 수백만 명의 유태인들이 잔인하게 학살당한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입니다. 영화 피아니스트의 실존 인물 부아디 수아프 슈필만처럼 정말 어렵게 그 학살 현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본인뿐 아니라 자손들 또 그 자손의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그 심리적 상처를 남기고 전이시키는 대물림을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지요.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겪은 일제치하 강점기 시절 그리고 이어진 6.25 전쟁 비극 가족이 끌려가고 죽어가는 모습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목도했으니 그 가슴에 쌓여있는 분노와 한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었을 겁니다. 지금 시절이나 되니 그게 트라우마였구나, 상처였구나, 분노가 쌓여 한이 되었구나 라고 알지 옛날에는 생존에 급급해 마음을 살피는 걸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왔었습니다. 저희들이 클 때도 그랬으니 저희들의 부모님 세대는 훨씬 더 했겠죠. 엄마가 행복해야 자식이 행복하다
말에 공감하시나요? 너무나 맞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행복하지 않고 가슴에 해결되지 않은 분노와 한이 가득 쌓여 있는데 자식들에게 좋은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로 해결되지 않은 부정적 감정은 힘없는 약자들에게 표출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왜 밖에서는 법 없이도 살 것 같이 좋다는 평판을 듣는 사람이 집에 오면 폭군으로 변하는 경우 많잖아요. 회사에서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건데 집에 와서 애먼 자식들한테 화내는 원리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자식이 잘못한 게 아닌데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분노 감정이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분출되는 겁니다. 5060 저희들은 부모로부터 매를 맞는 거, 학교에서 부잣집 애들과 차별당하는 거, 아들을 위해 딸들이 희생해야 하는 것, 장남은 집안을 일으켜야 하고 동생들을 건사해야 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성장한 세대들입니다. 그땐 부모가 자식을 때리면서 키우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병리적인 어떤 아버지는 자기 허리띠를 풀러서 채찍처럼 휘둘렀던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본 저는 우리 아버지는 저 정도는 아니니까 다행이네요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흔하지는 않았지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자식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폭력이 당연시되던 시절이었죠. 못난 놈이라고 비난과 매질을 반복해서 당하게 되면 나는 못난 놈이구나 라고 자기를 인식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내면화라고 하죠. 내 잘못이 아닌데 라는 억울한 감정이 들어도 혼자 눈물을 훔칠지언정 부모를 원망하거나 말대꾸는 언감생심. 그런 시대를 살아왔던 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입니다. 82년생 김지영 영화를 보시면서 고구마 100개쯤 드신 분들 참 많았었잖아요. 82년에도 그랬는데 64년생 미숙이랑 58년생 덩식이는 얼마나 더 심한 차별과 부당함을 겪으며 살았겠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지요. 지금은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하면 그거 막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희화화해서 막 까잖아요.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대통령 욕 잘못하면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간다고 쉬쉬하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우리들은 가정 안에서도 가정 밖에서도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 억압된 아픔과 상처는 가슴 깊은 곳에 저장되어 버렸고 모든 생각과 행동의 근원지가 되어버렸네요. 네, 물론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은 아주 일부의 금수저들도 있긴 했습니다. 생존의 결핍이 뭔지 모르는 풍요 속에서 태어난 지금의 청년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했고 자가용 혜택을 받으며 나이키 운동화를 신으며 성장해왔습니다. 당연히 피아노를 배웠고 태권도 학원을, 발레 학원을 다니는 혜택을 누리며 성장해온 사람들입니다. 5060 부모 세대의 그 결핍들은 아마 상상도 되지 않을 거예요. 전화기 있는 집, TV 있는 집, 냉장고, 여러분들에게 너무 생소한 질문들인가요? 저희들은 새학기가 될 때마다 꼭 들어야 했던 통과 의뢰 질문이었답니다. 학생 생활 환경 조사라는 명분으로 자행된 암묵적인 교실안 부의 서열화. 담임 선생님의 질문에 자신있게 손을 들었던 미숙이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던 영숙이는 의문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손 한 번 들지 못해서 비참했던 금자는 선생님의 관심 밖에서 학교 생활을 했지요. 부의 잣대로 학생 차별이 당연시되던 그 시절을 살아온 부모들. 유일하게 신분 상승할 수 있었던 엘리베이터가 공부였습니다. 우리들은 공부 하나로 개천에서 용인하던 시절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밥은 굶어도 자식 공부만은 시키겠다는 깨어있는 부모를 둔 청년들은 대학까지 졸업하고 엘리트 노선을 걷게 되었고요.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 때문에 일찌감치 생활전선으로 내몰린 그 당시 흑수저 청춘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대학에 간 친구들을 부러워했습니다.
더러는 주경야독하여 스스로 엘리트의 길로 올라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대학까지 졸업하고 엘리트의 길을 걸어온 부모나 일찌감치 생활 전선으로 뛰어든 부모나 자식 공부만큼은 목숨 걸고 시키게 되었습니다. 자식들도 계속해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 나가야 하고 또 내 자식만큼은 꼭 성공시켜서 나와는 다른 삶을 살게 하겠다고 모든 부모들이 학부모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어쨌든 그 공부 덕에 세계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안에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며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신발끈과 허리띠를 졸라매고 산업화를 이끌어온 덕에 살만한 세상을 이끌어낸 빛나는 성과도 있었지만 자식들에게 동시에 상처도 많이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가난과 결핍을 내 자식들에게만큼은 물려주고 싶지 않았고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허리가 힐 정도로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밥상에 흰쌀밥, 생선 가운데 토막을 얹어줄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 없이 키우면 자식들이 행복한 줄 알았거든요. 자식을 키운다는 것, 100년을 넘게 살아야 하는 인간의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중차대한 과정임이 분명한데도 우리 모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공부는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보릿고개 시절을 힘들게 살아온 여러분 부모님이 부모로부터 몸으로 체득된 방식이 전부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매질을 견디면서 나는 저런 아버지가 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했지만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부모에게 학습된 방식을 그대로 재현하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힘없는 자식들에게 감정을 폭발시키는 엄마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들은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더 아픈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부모 세대를 이해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보니 사실보다 더 크게 왜곡되어지는 마음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이 속상하고 더 섭섭하고 더 큰 오해로 인식되는 이 악순환을 막고 싶어서 라떼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면 나 자신이 가장 힘들기 때문이죠. 부모에게 쌓여있는 해결되지 않은 묵은 감정 때문에 부모님에게 상처를 주고 부모에게 상처 준 내가 또 밉고 후회하고. 마하트마 간디는 우리가 만일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아량을 베푼다면 세상의 비창함과 오해 가운데 4분의 3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커왔던 환경을 조금만 이해할 수 있다면 부모님을 이해하기에 앞서 내 자신의 부정적 감정의 뿌리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초등학교 때 지각했던 운동장을 어른의 눈으로 다시 볼 수 있는 상처의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부모와의 관계뿐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같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묵은 감정이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상황들에 대한 오해가 쌓이고 오해가 쌓이면 쌓일수록 상대방보다는 내가 더 힘든 법이죠. 자, 여러분, 의지적으로라도 상대방이 왜 그랬는지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내 감정이 우선 편안해진다는 놀라운 원리를 깨닫게 되실 거예요. 오늘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랄게요.